자, 1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일이죠. 선거를 임시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보강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파일이 여기서 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은 이 클래스에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제 음성 지원과 함께 그 파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주차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화장품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피부와 화장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14주차 수업을 듣게 되면 화장품 유형별 종류에 따른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피부와 화장품에 관해서 우리가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그 개요와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처음에 살펴볼 내용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피부의 개요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의 만드는 제형의 레시피에 따라서 이 특징들이 다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의 여러 제형 안에는 분산 원리라는 것도 있고 가용화 원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형태 가지고 물과 기름을 가지고 최소 한 개의 화장품 안에는 뭐 적게는 2, 30여 가지의 원료들의 조합, 이 안에는 이제 물성이라고 얘기하는 수용성 원료도 있겠고 오일이라고 얘기하는 기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있게 되겠죠. 그러면 물과 기름을 그 면들 자기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독특한 점을 좀 무너뜨리면서 잘 혼합하고 조화롭게 안정적으로 제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형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자료 두 번째.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서 피부와 화장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피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기관이 피부 조직이죠. 조금 외람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 피부 조직을 낱낱이 해체해서 이거를 엮게 되면 대단히 큰 아주 광범위한 그러한 그 넓은 면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마치 우리가 옷을 입는 거와 같이 우리 인체의 어떤 기능들을 보호하는 보호작용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피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보호작용 이외에 뭐 흡수작용이라든지 또 재생작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작용 기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뒤에 학습하도록 하겠고, 우리 인체에는 다양한 부속기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 털이 있다든지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톱이 있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톱이 있고 와 같은 땀샘 피지가 나오는 피지선, 털, 그 다음에 손발톱과 같은 조각, 그 다음에 유선 이런 것들에 대한 기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PT 자료예요. 피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특징을 조금 설명을 좀 해봐 드리면 피부와 모발의 발생은 웹웨어에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지요. 두께는 약 1.5에서 4mm 정도의 그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4mm 정도면 아주 얇은 조직이거든요. 그 얇은 조직이 눈 부위 조직, 그 다음에 입술 부위와 같은 점막 부분은 대체로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얇다라고 하는 것은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고 노화가 빨리 오게 되면 잔주름이 많아지게 되고 심해지게 되고 또 이것이 그 처짐 현상도 중력에 의해서 좀 더 빨리 처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손바닥이라든지 발바닥과 같이 비교적 좀 두툼하고 두께가 좀 어느 정도 1.5 정도 미리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조직도 있어서 우리가 보통 손바닥, 발바닥 같은 경우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기도 하고 뭐 어지간한 자갈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발바닥으로 이제 걸음을 걸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좀 강한 어떤 거를 짚는다든지 하는 어떤 자극에 어느 정도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쿠션 역할을 해서 감당할 수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성인의 피부 표면은 이렇게 좀 아까 얘기한 대로 펼치게 되면 한 뭐 1.6 제곱미터 정도고 성인이 가지고 있는 체중의 약 16% 정도니까 20% 정도 가까이가 피부 조직의 무게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와 성인의 이제 그러한 어떤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그 약산성 pH로 피부 보호를 이제 받고 있죠. 그래서 약산성 피부 외피막 자체가 내 피부에서 나오는 땀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잘 하나 믹서가 돼서 매트리스와 같은 구조 역할로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부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잘 빠져나와서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외부의 어떤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또 불필요한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자극기제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잘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바로 피부 표면의 약산성 보호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약산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pH 4.5에서 6.5 정도 사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은요 우리 피부의 pH 산성 외피막하고 아주 흡사한 정도의 약산성 화장품을 우리 피부는 좋아하고 친화적이지요. 만약에 알칼리 기제로 되어 있는 화장품이다 그러면 내 피부의 약산성 pH가 일시적으로 좀 약알칼리화가 됨으로 해서 9%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각질층이 유연해지고 모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어떤 노폐물이라든지 뭐 지저분한 잔여물질 같은 것들은 바깥으로다가 잘 나가게 되는 특징, 또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발라줄 때에 잘 들어오게 해주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산성인 외피막을 와해시키기 때문에 보호 기능은 일시적으로 소실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온다든지 혹은 민감해진다든지 하는 어떤 피부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들은요 대부분이 5.3에서 5.5 정도의 약산성을 띠고 그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PT 자료입니다. 이 피부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2주, 3주, 4주 이렇게 분화를 할 때 외배엽에서 피부가 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배엽에서 피부가 분화되는 이런 어떤 구조들 때문에 그 바깥에 이렇게 그 세포층을 덮는 형식으로다가 분화가 되죠. 그런 특징을 이제 외배역 분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피부의 pH에 대한 수소 이온과 농도는 4.5에서 6.5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피부는 일시적인 어떤 알칼리에 적응을 할 수도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산성 pH인데 알칼리에 노출이 됐다, 혹은 외부의 어떤 자극기제에 노출이 돼서 산성 외피막이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당장 죽음의 길로 가지는 않아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복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힘들을 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 후에 피부의 산성 보호막이 알칼리 비누 같은 이런 일반적인 비누로 되어 있는 거로 만약에 약산성 세안제가 없어서 썼다 하더라도 한 2~3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약산성 피부로 이렇게 복구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피부의 항상성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산성 pH가 일시적으로 무너져서 약알칼리화가 되거나 혹은 중성화가 됐을 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약산성 pH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항상성 유지를 이제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피부는 어떤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그 지키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번째 PT 내용입니다. 우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보호 기능은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 기능이 체온 조절의 기능이에요. 3번째는 감각 기능이 있고요. 4번째는 분비 및 배설 기능이 있습니다. 5번째는 흡수 기능이 있고, 6번째는 호흡 기능, 7번째는 햇빛을 받게 되면 외부 활동을 해서 자외선을 받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장 기능이 있고, 우리 피부가 상처를 입었다든지 하게 되면 재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재생 기능이 있고요. 면역을 담당하려고 하는 면역 기능까지 우리의 그 피부는 이렇게 다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어떤 기능들이 나의 신진대사 영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인체가 노화하거나 어떤 컨디션이나 질병 같은 것들이 걸리게 되면 이런 기능들 중에서 어떤 기능은 좀 활발하지 않은 그러한 기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능을 잘 유지되고 또 맡은 바 직무에 관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금 관리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게 바로 피부 관리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배설 기능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노폐물 배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위적으로 각질을 조금 부드럽게 한다든지 유연하게 한다든지 히팅을 줌으로 해서 모공을 연다든지 하는 걸로 배설 기능을 좀 더 도와줄 수 있겠고, 재생 기능에 대한 어떤 기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재생이 잘 되게 하는 어떤 활성 성분 같은 것들을 피부에 넣어서 힘을 길러서 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화장품의 기능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신체는
항상성을 깨뜨리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이러한 어떤 요인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항상성입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계속 우리 피부는 상처를 받게 되고 공격을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 아시죠? 음식을 요리할 때, 조리할 때 굉장히 이렇게 그 나쁜 연기, 오염물질 같은 게 막 나온다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안구나 호흡기로도 들어가지만 피부도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도 몸 안에 이제 유독기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름으로 요리하는 사람의 요리사들은 하루 이틀 3일 365일을 5년 10년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피부 안에 기름에 산화된 어떤 노폐물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피부가 숨 쉬고 호흡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 같은 것들에 우리 피부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도 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챕터 PT 내용입니다. 피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보호 기능은 생물학적인 보호 기능 첫 번째를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생물학적인 보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이물질이라든지 어떤 병원균 같은 세균 같은 것들이 만약에 내 몸에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내 몸 자체가 스스로 랑게한스 세포라고 얘기하는 랑게한스 박사의 과학자가 발견한 세포예요. 우리 몸에서 그거를 방어해주고 걸러내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진피 안에 있는 대식세포, 이것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이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이 바로 생물학적인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보호 기능 중에서는 화학적인 보호 기능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처음에 우리 피부는 피지선이나 수분이라고 얘기하는 내 자체의 NMF라고 얘기하는 내추럴 모이스처 팩터의 인자들이 피부에 pH 막을 하나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외피막을. 요거는 약간의 케라틴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거는 축축한 상태가 아니고 조금 마른 상태로 어느 정도의 보습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덮고 있는 상태, 마치 이불처럼. 네. 그러한 어떤 케라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 성질로부터 내 피부를 이제 보호해주기도 하고, 자외선과 같은 화학적인 성분으로부터도 피부를 이제 보호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화학적, 생물학적인 보호 기능에 대한 것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물리적인 어떤 보호 기능인데, 물리적인 보호 기능이라 하면 그 압력이라든지 자극이라든지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보호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인체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의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지방층이 물리적인 보호를 함으로 해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서 장기라든지 이런 몸의 어떤 구조물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보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마르면, 너무나 마른 사람은 뼈가 쉽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가 쉽게 파손되거나 다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쿠션, 방어 역할을 해주는 지방은 꼭 필요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피부의 보호 기능에는 생물학적인 보호 기능, 화학적인 보호 기능, 물리적인 보호 기능이 있다. 자, 10번째 PT 자료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의 제형의 종류에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말은 한 분자 내에 수분하고 친화가 되는 친수성기와 기름하고 친화가 되는 친유기성,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계면활성제거든요.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물과 기름이 자기 자신의 어떤 독특한 면을 좀 깎고 부드럽게 만들고 양보하고 함으로 해서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계면 활성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계면 활성제 얘는 이제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마이너스 이온 값을 띠는 거죠. 양이온은 플러스 이온 값을 띠는 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양쪽성 계면 활성제가 있고요. 비이온성, 아무런 이온 값이 없는 계면 활성제가 있습니다. 음이온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물의 용해가 될 때 친수기 부분에 음이온이 발생함으로 해서 살균 세정력 뭐 이런 어떤 기포 발생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클렌싱 제제 화장품들을 만들 때에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를 넣게 되어 있어요. 사용하게 되고, 양이온 계면 활성제는 물에 용해될 때 그 친수기 부분이 양이온의 플러스 값으로 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이온의 성질은 대전방지제의 역할들을 담당합니다. 양쪽성, 그러면 음이온과 양이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가지고 있겠죠. 비이온성은 계면활성제가 이온으로다가 해리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면활성제의 구비 조건 몇 가지가 있어요. 색상이 백색 투명 또는 백색 투명에 가까워야 되고요. 냄새가 조금 적고 어떤 불쾌한 어떤 냄새 같은 것들이 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체에 자극을 주거나 독성이 없어야 되고요. 안전성이 그래서 뛰어나고 또 냄새가 이렇게 좀 역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이제 계면활성제의 구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가용화 상태의 화장품을 화장품 종류에서는 만들 수 있는데, 가용화의 가장 비근한 예가 화장수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화장수 혹은 로션 중에서 빛이 투과가 될 수 있는 맑은 로션 혹은 유의 에센스 앰플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장수에 주로 사용하는 오일이나 향료와 같이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는 성분들을 가용화제라고 얘기하고, 제3의 물질을 첨가해서 그 물질에다가 물속에서 이제 녹이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가용화 계면활성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면활성제는 앞에 그 PT 내용에서 친수기와 친유기라고 하는 소수기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면을 독특한 어떤 것들을 좀 양보해서 그 면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활성제가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 분산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분산의 원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유화의 원리라고도 얘기하는데, 기체, 액체, 고체 이 세 가지의 하나의 어떤 다른 그 상이 미세한 입자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분산계라고 얘기하고, 유화의 일종이 바로 분산의 한 종류라고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크림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유화의 한 종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용화로 되어 있는 화장품을 바르면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태? 그렇죠.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4대 요건 중에서 사용감이 좀 산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매트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반면에 분산과 유화의 원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오일기가 좀 많이 느껴지고 좀 축축한 느낌이 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과 유화의 성질로 만들어진 거는 건성 피부 타입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용화 타입은 지성이라든지 피지량이 조금 있는 남성 또 여성 피부 중에서 지복합 피부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그 화장품의 제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향료에 대해서 그 우리가 12주차에 이제 화장품의 원료들을 배울 때 보면 향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말고사에는 이 향료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굳이 막 향료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소개한 이 13 PPT 자료에 보면 25개의 향료가 나오잖아요. 이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원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리모넨, 이거는 약간 그 레몬향 같은 거 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를 초과하면 안 되고, 사용하고 나서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도 0.001%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화장품법에서 향료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주차의 1교시 수업은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과 피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피부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화장품의 제형의 분산 유화에 대해서, 가용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향료 25가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9주차부터 13주차까지 어떤 내용들을 학습했는지를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